J리그가 U21 리그를 창설을 하기로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추순제랑 아다리를 맞춰서 2026년부터 이제 가을부터 시작을 한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이제 U21 리그가 그 프리미어 리그에도 있더라고요. 그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 아, 있어? 있어요, 실제로. 그렇구나. PL에도 이제 U21 리그라고 해가지고 이제 또 이제 21세 이하 선수들을 위한 리그가 또 따로 있더라고요, 보니까. 일단 이게 예전에 한 21년도인가 그때 리그가 따로 있었는데 비슷한 리그가 따로 있었는데 근데 문제는 좀 선수 규정이 좀 느슨해가지고 원래 의도대로라면 이제 어린 선수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경험을 쌓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이 됐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제 좀 그거 좀 반하는 이런 결과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폐지가 됐다가 최근에 또 다시 부활이 좀 유력한 U21 리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엘리트 리그라고 하더라고요, 이름이. 그치. 1년차, 2년차에 갑자기 주전을 차지하는 게 또 주전이 아니더라도 출전 기회를 잡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려우니까. 이제 이미 이제 10개 넘는 구단들이 참가 의사를 밝혔다고 그렇게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아, 필참은 아무래도 아니구나. 이제 필참은 아니고 아마 그 K리그에도 지금 B팀 이것도 자유잖아요. 그치. B팀 운영이. 아마 그런 식으로 똑같이 이거 U21 리그 참가도 자율이지 않을까. 약간 우리나라 R리그나 이제 또 B팀 운영처럼 해가지고. 근데 그래도 팀을 좀 운영을 하려면은 최소한 20명은 있어야 될 텐데 이 이제 또 어린 U21 선수들도 선수들로만으로 그만큼 수를 채울 수 있나? 일단 게다가 또 아무래도 이제 또 예전에는 이제 유스나 테스트 선수들을 좀 많이 써가지고 그래도 어찌저찌 엘리트 리그 시절 때는 운영을 했는데 이제 또 U21 리그가 창설하면은 기존의 엘리트 리그보다는 좀 빡세게 운영한다라는 얘기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기 그런 때문에 선수 등록 조건을 빡세게. 그렇죠. 그런 거 있어서는 좀 구성하는데 이전보단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래도 이제 또 최근에 또 유럽으로 직행하는 일본 선수들도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또 J리그 구단에 입단하더라도 한 상당수 선수들은 이제 또 몇 년 이제 프로에 있다가 다시 또 대학교 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좀 어린 선수들의 경험을 쌓기 위해 가지고 J리그가 U21 리그 창설을 검토하고 있다고 그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요. 이게 이게 돌아가나? 그래도 돌아가나? 나름 많은 준비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이제 그렇겠지? 23년부터 준비를 했다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규정이 정확하게는 안 나와가지고 저희도 이제 확신해서 말할 수는 없긴 합니다만 아무래도 그렇지만 아마 창설을 하게 된다면은 좀 또 대학이나 아니면 뭐 유스라든가 아니면 다른 이제 학원 축구에 있는 선수들을 좀 많이 끌어 모아가지고 좀 팀을 운영하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예상해 봅니다. 그래, 한 팀에서 그거를 해가지고 잘 되면은 사람들도, 다른 팀들도, 우리도 좀 해서 젊은 선수를 좀 하는 게 도움이 되겠는데?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계약이 어떻게 들어갈라나? 그치. 궁금하네. 아무래도 대학도 영향을 받겠죠. 아무래도 U21 리그 창설한다면은. 아무튼 많은 이해관계가 있을 텐데 또 이렇게 U21 리그를 창설하는 경우도 있고 B팀을 만들어서 이렇게 육성을 시키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U22 쿼터를 운영을 하고 있고 가만 보면 한국은 U22랑 B팀을 둘러 쓰고 있네. 이것도 그렇죠. 이제 B팀도 이제 비록 지금은 대구 FC밖에 없지만은 예전에는 또 강원도 B팀을 운영했었고 부산이나 이제 대전도 B팀을 운영했었으니까
네, B팀들이 보통 이제 K3, K4 리그에 있고, 그리고 이제 또 U22 의무 출장 제도 이런 것도 있고 하니까, K리그는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프리미어리그처럼 U21 리그 운영을 채택했고, 이제 K리그 같은 경우에는 뭐 라리가나 아니면 분데스나 아니면 MLS처럼 B팀 운영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는 게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뭐 현대 축구에서 아시아 뭐 J리그나 K리그는 셀링 클럽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사실 올해 기준으로 02년생은 이미 나이가 많다 소리를 듣는 세상이고 저 이제 U22도 이게 적용이 안 되니까 올해부터. 02는 적용되는데? 03부터 적용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야 02는 이태석 적용이 안 이태석 적용되던데? 공이가 딱 올해 어. 막차야. 아, 올해 막차인가? 생일 안 지나는 사람들은 딱 막차야. 아, 올해가. 생일 안 지난 사람들. 그게 1월 1일이 아니야 기준이?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나 1월 1일 기준으로 알고 있는데. 1월 1일 기준이면 올해가 딱 막차고. 뭐 어쨌든 그래요? 왜냐면 내가 아직 생일이 안 지나서 만 22세거든. 어, 내가 본 02년생은 아니었어. 그 U22 해당이 됐었어. 아무튼 이런 게 장단점이 있겠지. 그렇죠. 이제 또 요새는 또 K리그 보면은 이제 또 어린 선수들이 K3에 가서 잘해가지고 프로에 올라온 경우도 꽤 많아졌더라고요. 당장 이제 또 베렌의 사례지만은 그 지금 이제 1년 차에 지금 라이트백에서 주전을 뛰고 있는 배진우 선수도 이제 작년까지는 K3에 있었고. 전전복무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요. 강상윤 잘하더라고요. 강상현도 B팀에서 올라왔고 그렇죠. 이제 이런 뭐 다들 장단점이 있겠지만 B팀이라고 하면은 운영비가 좀 많이 든다 비교적. 대신에 그래도 다른 뭐 대학리그 뛰고 이런 거보다는 성인 무대에서 저렇게 진짜 알리그랑 비교하면은 진짜 저렇게 제대로 돌아가는 리그에서 하는 게 훨씬 더 성장에 도움이 많이 된다고는 하더라. 그렇죠. 이제 K4 같은 경우는 또 공익 선수들이 뛴다는 그런 좀 특이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연히 이제 또 공익 선수들도 이제 또 K리그 1에서 활약하다가 또 공익 때문에 내려온 선수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K3, K4에서 뛰는 게 또 선수 입장에서는 성장하기에는 좋은 환경이 아닐까. 또 K리그에서 예전에 했었던 R리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우리 못하겠는데요? 하고 취소하고 좀 입단 테스트 겸 해서 다른 선수들도 막 모으고 좀 애매한 면이 있었다. 양민혁도 케이스가 아니냐고 이제 질문이 들어왔네요. 양민혁 선수. 양민혁 B팀에 있었나? 양민혁 이 팀에는 있는지는 그거 기록이 없긴 한데 양민혁 어쨌든 간에 1년차부터 이제 올라오지 않았나? 24년에 올라오지 않? 그 준프로 계획한 걸로 알고 있는데 내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양현주는 뭔가 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 강원 팬이 아니라 K3도 잘하죠. K1 팀도 이기는데 양현준이 아마 준프로 계약하기 전에 아마 강원 B팀이 해체된 걸로 기억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아무튼 뭐 이런저런 장단점이 있겠지만 또 이런 U22 제도를 안 해도 어차피 적응할 놈들은 못하고 못할 애들은 경기 제대로 못 나온다. 10분 올라온다. 막 이런 말도 있고 해서 이게 그렇죠.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되면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면 좋겠지만 그렇습니다. 뭐 이런저런 차이가 있다. 음. 라는 거를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U21 리그를 하면은 좀 염려가 되는 게 그래도 성인 무대랑 연령별 무대는 명백히 다른 게 있다 보니까 그렇죠. 이제 U21 선수들끼리 대결하는 거하고 또 성인 선수들이 대결하는 거하고 레벨 차이가 좀 있으니까 또 차라리 뭐 예전에 했었던 것처럼 뭐 올림픽 대표팀을 J 뭐 2나 3에 참가를 시킨다든지 언더 22 팀을 이제 또 J3에 올렸던 그런 사례가 있었죠 예전에. 좀 그게 많이 기형적이긴 한데
U21로 리그를 만드는 것보다는 그게 나은 것 같아. 최고는 B팀이라고 생각하는데. 아, 맞아요. U22 때문에 좀 대학교들에서 부정적이라고 그렇게 얘기가 나왔었죠. 이제 대학 무대 이제 관계자분들끼리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한창 좀 화제가 좀 됐었고 네. 그런 의견도 있는데 어. 그 B팀을 운영하는 팀은 좀 U22 그 제도에서 좀 혜택을 주자라는 그런 좀 의견들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치? 유도를 할 거면 그런 식으로 혜택을 줘야지. 그렇죠. 아무래도 U22 의무 출장 그것 때문에 좀 골머리에 앉는 팀들이 좀 있죠. 아무래도. 대신에 B팀에서 그게 또- 그만큼 사용을 하도록 해야겠지만. 이게 또 이런 얘기도 나오는 만큼 좀 그런 것 좀 연맹에서 좀 컨트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래, 뭐 그거는 이런저런 연맹이 해야 되는 장단점이 있으니까. 또 그렇죠. 알리그는 근데 현실적으로 알리그는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이게 좀 할 거면 제대로 해야지. 애매한 면이 있죠. 포함 보면은 그냥 알리가 아니어도 주변 막 대학팀이나 대충 어떻게 잘 모아서 연습 경기 하더라. 음. 오히려 가끔 가다가 이제 테스트 선수들도 그 경기 뛰기도 하고. 알리그도 어차피 권역으로 나눠서 하다 보니까 근처 팀하고 하는 경우도 많고 어차피 막 그렇게 빡세게 목숨 걸고 하는 것도 아니니까 일부처럼. 음. 그래서 그냥 뭐 그런 식으로 팀에서 알아서 연습 경기 잡아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뭐 선수 체크 겸 해가지고 하는 것도 좋으니까. 최고는 B팀이 아닐까. 일단 이거는 좀 댓글 같은 거 보니까 그 한국 축구는 뭐 하느냐라는 그런 댓글을 좀 봐가지고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도 뭐 저는 U22 제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거라도 안 하면 안 써. 그렇긴 해요. 이게 아무리 이제 이거 U22든 뭐든 상관없이 어린 애들 중에 실력 좋은 애들은 그런 거 상관없이 쓴다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 제도가 있어가지고 어린 선수들이 좀 더 기회를 받아가지고 경험 쌓는 거는 맞긴 하죠. 다만 그거보단 그래도 좀 더 아래 나는- 단계에서 뛰게 하는 게 K3, K4 정도에서 좀 뛰고 그 다음에 그래 천천히 올라오면 될 것 같은데 그거는 뭐 당장은 좀 무리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메탄고 베스트 유스 팀